여러분, 어제는 빅테크 기업의 랠리가 이어진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가 매출이 쭉쭉쭉쭉 뛰어서 주가도 23%까지 폭등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정반대 이야기.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이 순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그야말로 실적 충격이죠. 어닝 쇼크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4분기 아마존 순이익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98%예요. 98%. 엄청나죠. 마이너스 순서도 말입니다. 마이너스 98%까지 내려갈 줄이야 아마존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마존만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타도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것이지 순이익은요 55%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2%가 떨어졌고요. 구글, 알파벳이죠. 34%가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13%가 떨어졌고요.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321억 6,500만 달러로 마이너스 4%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은 46억 5,200만 달러로 55% 줄었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늘어났죠. 527억 4,700만 달러로 2%가 늘어났고요. 알파벳도 760억 4,800만 달러로 1%가 늘어났습니다. 아마존도 늘어났습니다. 1,492억 400만 달러로 8.6%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익 구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쇼크는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요 오늘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장이 나스닥은 1.59% 떨어졌고요. 193.86이 떨어졌습니다. 12,006.9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이 기술주가 대부분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데가 다 기술주거든요.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다 기술주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많이 올랐으니까. 어저께는 3%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 쇼크도 저는 역할을 굉장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1월에 고용이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51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51만 7천 명. 51만 7천 명은요. 시장 예측치의 2배입니다. 실업률은 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1969년 5월 이후로 54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자리가 비농업 신규 고용이 51만 7천 개니까 뭐 그야말로 오늘 주식시장이 폭등했어야 정답입니다. 폭등했어야 신규 일자리가 1월에 이렇게까지 늘어났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시장을 저는 보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 같은 시장은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출렁출렁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된다. 이 말밖에 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도 1% 넘게 떨어졌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떨어졌고요.
예, 순간적으로 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좀 올랐다가 결국은 예, 계속 예, 올랐던 그 어떤 반작용으로 좀 떨어졌다. 43.28%가 빠졌고요. 4,136.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대형주 중심입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보면 0.38% 떨어졌어요. 어저께 0.02%가 떨어졌던가요? 예, 그렇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127.93이 빠져서 33,926.01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요.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죠. 아무래도 싸할 수밖에 없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늘었으나 예, 이게 순익률이 하락을 하니까 또 한 번에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어떤 예측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지만 시장에는요 그만큼 더 위협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1월에 24만 1,749명 이렇게 감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2년 1월에 19,064명을 했죠. 12월에 4만 3,651명. 올해 1월에는요. 10만 명이 넘어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2,943명. 10만 명이 넘어설 거다. 12만 명까지 10만 명이 훨씬 넘어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예측치거든요. 예.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들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 기술주가 시장을 끌고 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술주에서 순이익이 떨어지고 여기에 감원 칼바람까지 분다는 것은 앞으로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미국의 전문가들도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아니면 어떤 사람 주가가 계속 빠질 거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혼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간다.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전문가들은요. 아니야. 지금 다시 꺾일 거야. 이자 앞에 장사 없어. 결국 말입니다. 빅테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자체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금을 쌓아놓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 또 변동성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